양배추와 함께 이것을 먹었더니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심하세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양배추가 오히려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위에도 좋아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양배추. 이런 좋은 면만을 보고 무조건 먹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알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인 양배추를 마냥 멀리할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영양분은 잘 흡수되고 몸에 해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도록 양배추를 섭취하면 위험한 경우 5가지와 섭취를 하게 되면 좋은 경우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양배추입니다. 여러분은 양배추를 어떤 채소로 알고 계신가요? 동그란 공 모양의 채소로 샐러드와 쌈 채소, 볶음 요리 등에 쓰이고 있으며 위장병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만 소개하기에는 양배추가 가진 효능이 어마어마한데요. 유궤양의 첫 글자를 따서 비타민유라고 불리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유궤양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에 효능이 좋고 설포라판 성분이 체내 발암물질 효소를 억제 및 해독하고 배출시켜주는 데다가 풍부한 칼슘 덕분에 뼈 건강에도 좋답니다. 특히 설포라판 성분은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고 위점막의 손상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처방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게다가 양배추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요구르트, 올리브와 함께 그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이나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긴 역사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위 건강뿐만 아니라 암 예방, 혈액순환, 해독작용, 변비 개선 등의 효능까지 가지고 있기에 옛날 옛적부터 사랑받았던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이 사랑받는 채소가 우리 몸에 오히려 독처럼 작용한다고 하니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만큼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양배추를 섭취하면 위험한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샘 저하증, 약을 먹고 있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연평균 56만 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게다가 평균적으로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어서 경계해야 할 질병이기도 해요. 하지만 치료법은 의외로 간단해서 약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부족분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 양배추는 내 몸에 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의 고이트로젠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갑상선 저하증 약과 고이트로젠 성분이 서로 충돌하면 약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살이 찌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히려 양배추를 찾아서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단, 희소식은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먹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요. 고이트로젠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하기에 쪄서 쌈으로 먹거나 샌드위치를 드실 때 소량 섭취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즙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매일 드시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를 섭취하면 위험한 경우 두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질병인데요. 성인 7명 중 1명은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흔하지요. 당장 스트레스나 과로 혹은 과음을 하고 나면 을에 따라오는 질병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과음 후속이 쓰리다고 양배추를 먹는다면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 한 컵의 분량에는 5.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 소화기관에서 배변의 움직임을 증가시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 라피노스가 소화되지 않은 채 장을 통과하여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배추를 먹고 난 다음에 복부 팽만감과 함께 트림이 많이 나는 것 같다면 양배추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나의 장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양배추를 섭취하면 위험한 경우 세 번째는 위축성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놀라셨나요? 양배추는 주로 위험에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다니.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복 상태에서 속쓰림이 있는 경우는 양배추가 효과적일 것이나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경우는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 식사 후 양배추를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명치가 아픈 위통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양배추는 공복 속쓰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섭취하기로 해요. 네 번째는 아스피린이나 혈전용 해제 혹은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양배추는 혈소판의 활성화를 돕고 지혈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자주 흐르는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혈액이 응고되어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감기약을 먹는 경우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지는데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 성분이 진통 및 해열에 도움을 주는 아세트아미노펜의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기로 아플 때 양배추는 잠시 멀리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섭취할 시 위험한 경우는 저혈당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고혈당을 걱정하시지만 사실 더욱더 치명적인 것이 저혈압,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내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신체는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음식 섭취를 통해 당을 보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 공복감, 심한 피로감 외에도 실신, 경련, 언어장애 등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해요. 그런데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혈당이 있다면 그리고 수술을 앞두신 분이라면 양배추는 잠시 멀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배추 섭취 시 위험한 경우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양배추는 위험한 경우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앞서도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위염에 좋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나라의 질병 순위를 매길 때면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은 모두 소화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인데요. 위 질환은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위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위에 좋다는 양배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양배추 함유된 비타민 U가 위산 등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점막의 생성을 촉진하여 속쓰림을 비롯한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농업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위궤양을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양배추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위궤양의 크기와 심각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두 번째 효능은 콜레스테롤의 감소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되지요. 양배추에는 이러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세 번째 효능은 염증 감소인데요. 우리 몸은 외부의 여러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 반응에 예민합니다.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염증 질환까지도 함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염증 알레르기나 관절통, 발열, 피부 질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간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도 들어있어 간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번째 효능은 풍부한 비타민 함유인데요. 위에 좋은 비타민 U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C 등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항산화 식품으로 양배추가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인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해요. 다이어트 식단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양배추는 100g당 칼로리가 25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섬유질이 풍부하고 지방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양배추가 식후 포만감을 높여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섬유질 덕인데요. 게다가 식욕을 감소시켜 과식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양배추가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수분 덕에 포만감은 물론 수분 공급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요. 적당량의 수분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며 배고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체중 감량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유럽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식단으로 제공받은 대조군은 양배추를 먹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체질량 지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처럼 유익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양배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독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제대로 된 영양소만 섭취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장수비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